자,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민 여론이 또 너무 쉽게 선동당하고 휩쓸리고 있길래 제가 진짜 이 나라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과거의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또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과 21년도 몇 년 안 됐습니다. 21년도 뉴스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미군은 점령군 맞다 재차 주장.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 이재명은 당시 미 점령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주절주절 온갖 그럴듯한 핑계와 명분을 늘어놓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패면은 안 되니까 일단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뭐 한국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미 군정 시기의 일제 시기 해방 공간에서 발생했던 일을 내가 말했던 것이다. 이제 이재명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승전국인 미국 군대는 패전국인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의 무장 해제와 그 지배 영역을 군사적으로 통제를 했었으니까 점령군이 맞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논점을 흐리고 말장난을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당시에 미군 스스로도 포고령에서 점령군이라는 표현이 있더라. 한반도를 피해국이 아니라 패전국 일본의 일부로 취급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상에 그러면은 이재명 본인 말 맞다나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의 부역국가 패전국이나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의 신세를 면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승만 아닙니까? 미국의 막대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동맹까지 이끌어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까지 얻어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평소에 정당한 평가를 하고 감사 표시를 제대로 합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을 볼 때는 나중에 논란이 커지고 나서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둘러대는 거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핵심을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령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점령군인 주한미군을 몰아내자는 거냐라고 이렇게 비판을 전곡을 찌르니까 이재명은 뭐 그게 역사적인 몰이에서 나오는 억지라고 온갖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독립된 한국 정부가 출범했던 시기와 패망 후 점령당했던 일제조차 구분하지 못하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본을 상대로 점령군이었다라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핵심은 그게 아니죠. 한반도 역사에서 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는 언급을 저 인간이 왜 하겠어요? 미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낙인을 찍는 게 저 사람의 목적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25 전쟁 당시에 한때 서울을 실제로 우리나라 서울을 점령하기도 했었죠. 북한 김일성 군대가. 거기에 대해서는 똑바로 비판을 합니까? 또 그리고 불법 개입한 특히 중공군 그때 당시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유엔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잖아요. 중국이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불법 개입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 중공군에 대한 비판은 이재명이 똑바로 합니까? 딱히 안 하죠. 거품 물어가면서 비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팽창을 하던 시절에 그 군국주의 일제도 미국이 패망을 시켰고 또 불과 얼마 뒤에는 6.25 전쟁 시기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북한군과 소련의 은밀한 물자 지원 그리고 중공군으로부터 미군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줬잖아요. 그런 어떤 해방군의 이미지, 수호군대로서의 이미지를 이재명은 지우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재명의 미 점령군 저때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 내의 다른 핵심 어떤 유력, 대권주자들, 주요 정치인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비판을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던 정세균은 이재명을 겨냥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은 이런 불안한 발언을 안 한다라며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이재명은 조금 더 매운맛일 뿐 실제로 민주당 애들은 뭐 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저때 당시에는 그래도 이재명의 미 점령군 발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크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안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비판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메이저 정치인들이. 뭐 대표적으로 당시 야권이었던 국힘 쪽에서도 당연히 미 점령군 표현에 대해서 비판이 나왔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사님 당신은 그러니까 뭐 과거에 살고 있습니까? 미래를 지향하고 있냐?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충격적인 역사관이다. 친일파와 미국 점령군이 합작해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 지사는 나라의 시작이 별로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국민들을 편가르게 하는 것에 역사를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개탄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등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을 건국을 했는데 그 첫 단추를 뿌리부터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재명과 좌파 세력들이고 그들의 목적이자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치는 근본적인 철학과 명확한 정체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심지가 어떤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노선이 어디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재명의 핑계는 비겁한 해명이다.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이 만든 지배체제로 더럽혀진 나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지사 본인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건국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죽했으면은 제가 싫어하는 하태경조차도 전형적인 통진당식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방 공간의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과거에 해산됐던 통진당 세력이다라는 일침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면은 여러분들 최소한의 사리분별은 하면서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군에게 씌우고 싶어서 굳이 점령군이라는 말장난, 불필요한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해방군이라는 표현은 그럼 왜 안 합니까? 해방군? 해방군도 맞잖아. 자,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대놓고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으로 과거 해산된 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통진당 사람들이 대거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대놓고 대한민국 사회의 정면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 여러분들 심각합니다. 이 나라 정말로 심각해요. 이재명이 이 나라의 국정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은 이 나라는 정말로 최소한의 법치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뿌리, 정체성부터 뒤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얽혀있는 그 주변에 저 많은 사람들 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갑자기 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 안보불감증, 안전불감증 같은 단어가 별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들이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지겹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이제 지겨워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해하고 있는 게 진짜 두 눈에 보여요. 이게 안 먹히잖아 이제. 근데 이러다가 이 나라 진짜로 큰일 날 수가 있다니까. 다음 사례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순번에 살생부에 반평생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혹은 자기 비밀을 깊숙이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갑자기 의문의 과정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명복을 빈다. 위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그게 이재명 때문이냐?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 나라 정말로 큰일 난다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 전체를 주도하게 되면은 이 나라가 무슨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들 이게 왜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머리가 절여져 있는 네티즌들조차도 반농담으로 평소에는 이재명을 이제 실제로는 절대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재명 찍고 망하자, 이재명 찍고 망하자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적어도 네티즌들도 이재명 찍고 나라가 잘 되자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두 번 다시 여러분들 이 나라는 정상 궤도 위로 못 돌아옵니다. 미국 점령군 표현을 쓴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은 정상 궤도 위로 이 나라 못 돌아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목숨까지 어떻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 다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한번 정권 틀어주게 되면은 다음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얼마 전에 중국의 셰셰라고 하면 된다라는 그 유명했던 발언 여러분들.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저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SNS랑 관영 매체가 이재명을 두고 막 뭐라고 했습니까? 빛 같은 사람이라면서 막 찬양하고 칭송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저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이가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이 잘못된 노선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최근에 어떤 이 전 세계 지구상의 냉전, 신냉전 시대에 잘못된 외교 노선에 줄을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세계 질서가 돌아가는 판을 너무나도 몰랐기 때문에 구한 말, 조선시대 말기 그때 그 시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참하게 나라를 잃는 실상을 우리가 겪어봤죠.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들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그러니까 거대하고 웅장한 아시아 태평양 방어선 그 기본적인 외교 노선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국이 이 선 바깥으로 나가면은 여러분들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의 힘을 실어주게 된다니까. 한국이 자유진영에서 이탈해버리면은. 여러분 한국은 미국이 헛기침 한 번만 어흠하고 해버리면은 쥐뿔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자급자족이 돼요, 이 나라가. 과학기술이나 원천기술이 발달해 있습니까? 기초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산업적으로 진짜 자급자족이 돼, 이 나라가. 교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양질의 어떤 기름 한 방울조차 안 나는 나라죠. 철광석도 없죠. 그 원자력 발전을 돌리고 싶어도 국가 동력 에너지를 수급하려고 해도 우라늄조차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식량조차 자급률 달성이 안 되는 게 이 불쌍한 나라라니까. 다양한 수입 농산물에 우리가 실제로 수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잖아요. 뭐 아보카도 이런 것들 기억나죠? 이미 우리나라가 사실은 수입 농산물이 좀 비싸게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존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수많은 채소들, 과일들, 뭐 호두, 땅콩, 견과류, 밀가루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식량을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나라 쥐뿔도 없다고요.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박쥐짓을, 해서는 안 되는 박쥐짓을 저지른 전례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호주 같은 나라들과는 다르게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빨리빨리 눈치껏 줄을 서면서 이쁜 짓을 못했다고요. 점수를 못 땄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재명이 국정주도권 분탕질을 또 한 번 장악하고 치게 된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인내심으로 바라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좌파 민주당 세력들은 바로 그걸 원한다고요. 한국이 철저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돼가지고 지들이 이 나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그거를 바로 좌파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한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그 수많은 대학 나오고 스펙 좋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국민들의 태반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GDP의 4분의 1 이상이 증발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수많은 군사, 외교 전략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 가장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타격을 받는 위험한 순번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나라 진짜 끝장난다니까요. 한국은 절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누리고 있는 이런 번영, 경제적인 번영들, 물적 어떤 토대를 자기 홀로 자립해가면서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량이 없어요. 외교적인 연대가 없이는 이런 삶의 질을 우리나라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다고요. 요즘 여러분들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진짜 선동이 너무 잘 된다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적어도 상속세를 비판이라도 합니다. 너무 과도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이에요. 부자 편든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역대 대통령들 아무도 못 건들던 거를 말이라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재명이나 민주당 586 운동권이 또다시 이 나라를 장악하게 되면은 상속세를 낮춰줄까? 저걸 긍정적으로 방향을 개선해 줄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러니까 평생 동안 벌어 모아가지고 뭐 아파트 한두 채, 그 집 그러니까 뭐 지방이라도 요즘 아파트 한두 채 그래도 몇 억 하는 시대죠. 그 몇 억 원을 물 때 여러분들 상속세를 내는 게 솔직히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안 드세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많이 배우신 전문직 선생님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도 잘난 분들 많죠. 전문직 선생님들, 고소득자분들. 그래도 내가 다행히 사업장이 자리를 좀 잡아가지고 평범한 월급쟁이 동년배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여유있게 벌고 산다.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근데 평생 동안 뼈 빠지게 모으신 돈에서 30%, 40%, 심지어 절반씩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삥 뜯기는 거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영원히 젊을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왜 이렇게 분탕질에 쉽게 흔들리나요? 대한민국 국민들.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제명의가 되면은 뭐가 그럼 기적이 일어날 것 같냐고. 물가나 세금 측면에서. 훨씬 더 비대하고 큰 정부, 시장 경제에 개입을 많이 하는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서결이 형은 금투세를 폐지하자라고 말이라도 꺼냅니다. 반면에 주식 투자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게 개그 코미디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한동훈은 적어도 중국 및 외국인 투표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비판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나 조국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건들까요?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투표가 가능한 외국인들, 특히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도록 온갖 국경 장벽을 낮추고 그 문호를 더 늘리고 넓히지 않겠습니까? 지들의 최대 핵심 코어 세력 뒷배경이 저쪽이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돼요. 선택 한번 지금 이 나라 잘못 내리면은요, 이 나라 진짜 큰일 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부디 대한민국의 올바른 선택을 이제는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영상의 본론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는데 제가 딱 하나만 좀 덧붙일게요. 여기서 사실 끄셔도 됩니다.
자,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이런 목소리들, 위기의식의 공감대를 좀 큰 측면에서 느끼고 계신다면 부디 얼음사이다 채널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정말로 커피 한두 잔 혹은 밥 한두 그릇 정도만 도움을 좀 주시면은 정말로 소중한 힘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정말로 비정상적일 정도로 열혈 구독자분들에게조차 새로운 영상을 제가 올려봤자 알림도 잘 안 가고요. 기본적인 영상 노출도 자체가 이상할 정도로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활동을 안 해도 사실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 채널 흔치 않아요. 그거는 비구독자들에게 노출이 안 될 뿐더러 구독자들에게조차도 정말로 소수분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알림이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중한 도움을 한 번만 고개 숙여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총선에서 부디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합시다. 가장 명백한 최악은 제발 좀 피해서 갑시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